눈길에 발이 묶여 거북이 걸음을 하는 답답한 귀성길이었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오늘은 또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여객선이 풍랑으로 뜨지 못해서 고향 섬에 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눈과 한파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눈 덮인 가로수길 옆으로 승용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버스 한 대가 도로 옆 논에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광주광역시 효령동 삼거리에서 유족을 태운 장례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유족과 조문객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설을 앞두고 밤사이 내린 눈에 서울의 도로도 하얀 눈길로 변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제설 작업에 나서 염화칼슘과 소금 8만 포대를 뿌렸지만 제설 작업이 늦어진 곳도 많았습니다. 눈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강동대교 남단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리면서 연안 여객선 운항도 일부 중단돼 섬으로 가는 귀성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목포에서 흑산도 등으로 가는 6개 항로와 인천에서 서해안의 섬으로 가는 8개 항로가 끊겼고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편도 이틀째 통제됐습니다. 또 항공기 기체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 제설 작업을 하느라 서울발 부산행 대한항공 1401편 등 항공기 14대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귀성객들의 발길을 더디게 만든 폭설은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도 계속되다가 낮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철원 영하 14도, 서울 영하 9도 등이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러 설 연휴의 한파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추위가 차츰 풀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고향 가는 길은 힘들지만 그래도 설을 맞는 마음만은 설렙니다. 설을 준비하는 시장 풍경 등을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에 찾아온 반갑잖은 한파로 수은주가 뚝 떨어져 추운 날씨에도 재래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차례 음식 준비를 위해 시장에 나온 주부들은 혹시라도 빠뜨린 것이 있을까 쪽지를 확인해가며 장바구니를 채웁니다. 경제난에 씀씀이를 줄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 음식을 소홀히 할 순 없습니다. 가족끼리 즐거운 날이니까 즐겁게 해서 즐겁게 먹고 행복한 날이죠, 그날은. 예전 같진 않아도 설 대목에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부신 대로 다 팔아. 네. 못 부쳐서 못 팔아요. 네, 좋죠 뭐. 장사 잘 되면 좋지. 손에 선물을 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폭설 소식에 귀성길 귀경길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쪽 지방 서해 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걱정은 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훈훈하게 집에 갈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폭설 때문에 버스가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해 귀성객들이 한참 동안 터미널에 발이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다음은 용산 화재 참사 속보입니다. 참사 현장 바로 옆에서 찍은 새로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또 당시에 교신한 무전 내용 전체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로 끌어올려진 컨테이너가 막루 바로 앞까지 다가갑니다. 동시에 경찰 무전에서는 막루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 오갑니다. 2차로 컨테이너가 옥상에 정착됐으니까 그 막루를 완전히 해체해야 급선무예요. 컨테이너의 특공대원들이 연장을 들고 지붕을 내려칩니다. 막루 제거만 하면 짐자들 검거 설치가 될 텐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막루 지붕을 벗겨낼 목적인지 지붕을 향해 물대포가 집중됩니다. 컨테이너가 지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5층 막루 해체 작업 진정해 있습니다. 막루 안에서 불이 났는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금만 물고 지금 저쪽으로 좀 쏴줘요. 옥상으로 전체 물고. 막루 안에서는 특공대원들이 농성철검인 진압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물줄기가 막루 지붕 쪽으로 집중되던 중 막루 앞쪽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옥상 막루 앞 불길이 상당히 강합니다. 물고 빨리 쏴!
막루 안에서도 불꽃이 보이고 철거민들이 다급하게 창밖으로 신호통으로 보이는 물건을 내던집니다. 일부는 이미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물대포를 계속 쏘던 중 현장 지휘관의 다급한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터져나옵니다. 명령, 이거 지금이기 때문에 물론 소화가 안 됩니다. 이거는 현장이기 때문에 물론 소화가 안 됩니다. 하지만 물대포는 그칠 줄 모르고 불길은 점점 더 막루 전체로 번져갑니다. 몇 분 뒤 폭발과 함께 막루 전체가 엄청난 화염에 휩싸였고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의 생명도 막루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이번 참사의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용역업체와 합동작전을 편 것 아니냐는 의혹을 경찰은 부인했었는데요. 민주당이 경찰 해명을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경찰이 용역 직원과 함께 작전을 폈다며 민주당이 공개한 교신 내용에 대해 경찰은 어둡고 어수선해 경찰을 용역 직원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오늘 관련된 교신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건물 그 2단에 그 철거반들이 있는데 왜 시정이 됐죠? 그 용역들은 그 연작이 시작되면서 건물 바깥으로 전부 그 철수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철거반원들이 그 3, 4층에 있는 장애물 제거 설치를 해야지. 그 가급적이면 철거반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바로 그 설치가 안 되면 우리 경내시라도 그 3, 4층에 있는 장애물 그 주급으로 그 제거 설치하도록. 가급적 용역 철거반원을 내세우고 안 되면 경찰력을 동원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과 용역 직원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경찰 측 해명은 거짓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시종일관 거짓말로 버티고 있는 경찰 수뇌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진상규명은 검찰의 몫인 야당 측의 일방적 의혹 제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고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또 다른 유형의 폭력인 것입니다. 또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폭력 사태는 어떤 경우라도 근절돼야 하며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